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은 17번부터 마지막 20번 문제 그냥 풀어볼 텐데 푸셨을까요? 아마 이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또 이제 절대로 물리지 않는 물리학 나머지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체가 A 지점을 V0의 속력으로 통과했대요. A 지점을 V0로 통과한 후 등가속구 직선 운동해가지고 B점을 지나서 C점에서 정지했답니다. 오케이. 앞에서 봤던 비행기가 착륙하는 문제랑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왜냐? 물론 상황은 똑같은데 비행기에서는 그냥 전체 시간 t와 전체 이동거리가 주어졌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전체 이동거리가 아니라 각각 이동거리의 어떤 양을 나타낸 거고 시간도 나눠서 나타냈습니다. 2tt 그리고 2t 동안 이동한 거리, t 동안 이동한 거리 좀 다르죠. 자,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A와 B, B와 C 사이 거리는 각각 L1과 L2이고 A와 B, B와 C를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렸다? 2t와 t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하고 유사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m per sec로 출발해 가지고 0m per sec, 즉 0, 속도가 얼마다? 0이 됐다. 정지가 된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만약에 3초가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잘 봐요. 왜냐면은 총 걸린 시간이 2t, 3t이기 때문에 3t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다? V0에서 0이 된 겁니다. 이해되죠? 만약에 그러면은 3초 동안 3m per sec에서 정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씩 감소한 걸까요? 네. 3초부터 출발했는데 0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초가 되는 순간 2m per sec가 되었을 것이고 2초가 되는 순간 1m per sec가 되었을 것이고 3초가 되는 순간 정지했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 3초 동안 속도가 3에서 0이 줄었으면 1초 동안은 1m per sec가 줄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3t라는 시간 동안 v0에서 0이 됐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속도를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자, 만약에 시간이 이제 계산해 볼게요. 한번. 여기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v0로 출발했어요. 여기 정지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총 걸린 시간 3t인데 0부터 t만큼 갔을 수가 있을 것 같고 2t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간이에요. 시간. 2t만큼 흘렀 거고 총 3t만큼 흘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V0에서 0이 될 때 시간 t 동안 흐른 동안 속도가 감소하겠죠. 왜 정지했댔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인데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겠죠. 일정하게 감소하는데 t 동안은 3분의 1만큼 감소하고 또 나머지 t 동안 또 3분의 1만큼 감소하고 또 나머지 t초 동안은 3분의 1만큼 감소해서 총 V0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 속도 감소량은 3분의 1 V0씩 감소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자, 총 3t 동안 V0가 감소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감소해야 된다. 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t 동안에는 3분의 1 V0, 3분의 1 V0, 3분의 1 V0 감소해야 맞겠죠. 아까 위에서 3초 동안 보다 3m per sec에서 0이 되기 위해서 1초 동안 1씩 3의 3분의 1씩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1m per sec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V0가 t가 되는 순간 3분의 2 V0가 되고 2t가 되는 순간 3분의 1 V0가 되고 3t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상황을 지금 현재 표현한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가속도를 구해봐야 돼요. 가속도는 뭐냐?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 이거예요. V0에서 3분의 2 V0가 되는 동안 얼마다? 3분의 1 V0 감소했죠? 3분의 2 V0에서 3분의 1 V0 되는 순간 3분의 1 V0 감소했고 3분의 1 V0에서 0이 되는 순간은 3분의 1 V0 감소한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속도는 t초, 1초 동안 감소한 시간. 즉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 걸린 시간을 총 속도 변화로 나타내 봅시다. 총 걸린 시간은 3t고 총 속도 변화가 얼마나? v0다. 따라서 가속도는 3t분의 v0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니은 봅시다. 니은 정말 중요한데 L1과 L2의 비율을 구하랍니다. 자, L1은 뭐냐면 0부터 2t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다? L1이고 2t부터 3t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다? L2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동 거리를 구해볼 텐데 그러면
0초부터 2t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보면은 v0에서 3분의 1 v0가 되는 순간까지의 평균 속도가 이동한 거리하고 똑같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L1 어떻게 구할 거니? 이렇게 구할 거예요. 평균 속도에다가 총 걸린 시간 2t를 곱할 수 있겠죠. L1은 2t 동안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 2t 곱하기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가 v0고 2t 때의 속도가 3분의 1 v0이잖아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평균 속도는 2분의 얼마? v0 플러스 3분의 1 v0. 이해되시죠? 그럼 이 약분 때리고 나면 얼마가 남는다? t 곱하기 이거 더하면 얼마죠? 3분의 4 v0겠죠. 따라서 3분의 4 v0t가 뭐가 되냐면 L1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L2를 구해봅시다. L2는 뭐냐면 총 t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이 t부터 3t 때까지 t라는 시간 동안 3분의 1 v0에서 0이 되었죠. 따라서 2분의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 v0 플러스 0.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 v0t인 거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L2분의 L1은 얼마가 될까요? 3분의 4 v0t 곱하기 v0t분의 6이겠죠? 역수니까 약분하고 나면은 이 8이 되겠죠. 따라서 8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L2분의 L1은 8이다. 8배. 땡이죠. 8. 따라서 땡.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B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3분의 V0다. 맞는 말이죠. 아까 구했죠. 이건 거죠. V0에서 T가 지나는 순간 3분의 2V0, 또 T가 지나는 순간 3분의 1V0, 또 T가 지나는 순간 0.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수식 필요 없어도 바로 우리는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또 이 운동 상황을 우리는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속도가 얼마다? V0다. 근데 시간이 3t가 흘러서 얼마가 되었다? 3t 흐른 다음에 속도가 제로가 된 거겠죠. 따라서 가속도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3t분의 v0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봐요. 여기 2t, 여기 t, 즉 t가 흐르는 순간에 속도가 있겠죠. 그리고 2t가 되는 순간 속도가 있겠죠. 그럼 정확하게 1대 2대 3, 즉 뭐냐면은 1, 1, 1 똑같은 비율이죠. 1, 1, 1 똑같은 간격인 거잖아요. 그럼 속도도 똑같이 감소해야 돼요. 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총 3t의 3분의 1, 총 3t의 3분의 1, 총 3t의 3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총 v0에 얼마? 3분의 1만큼일 때 3분의 2 v0, 3분의 1 v0, 0.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거리가 s라고 한다면 이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3s겠죠. 왜? 총 거리가 시간이 1초가 흘렀을 때 또는 2초가 흘렀을 때 1대 4기 때문에 이건 3s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넓이만 보자면 얼마가 될까요? 5s겠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요 넓이 대 요 넓이는 얼마다? 1대 8. 따라서 8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푼 거하고 똑같다. 다만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그림은 각각 몇 초마다 이동 거리가 같다. 자, 몇 초마다 이동 거리가 같다는 것은 뭐가 똑같죠?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 속력이 똑같다. 오케이.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는 바이킹,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을 따라 내려오는 자이로드롭. 자이로드롭은 중력 가속도로 운동하는 거겠죠? 근데 바이킹은 달라요. 바이킹은 매 순간마다 속도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기억 봅시다. 회전 관람차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아니라 뭐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죠. 속력이 일정해요. 왜냐하면 회전 관람차는 뭐다? 원운동합니다. 원운동. 자, 원운동은 이렇게 점점점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원운동은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에요. 여기서의 속도 방향은 접선, 여기서도 접선. 그러면은 중요한 게 원운동하게 하는 이 힘이 존재가 뭐냐면 구심력이거든요. 구심력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럼 구심력이라는 이 힘의 존재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고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속도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등가속도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관람차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지 가속도는 자꾸 바뀐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기억은 땡. 바이킹은 뭐다? 속력이 일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빠르기도 자꾸 바뀝니다. 바이킹은 가장 최고점 가서 속력이 제로죠. 가장 중앙에 왔을 때보다 속력이 제일 빠른 거죠. 땡.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귿 봅시다. 회전 관람차, 바이킹, 자이로드로버 모두 가속도 운동한다. 즉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 맞는 말이겠죠. 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아둘 사실은 뭐냐면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 우리 앞에서 옛날에 풀어봤지만은 공을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운동을 하겠죠. 이 포물선 운동은 X축 방향의 속도는 등속도 운동합니다. Y축 방향의 속도는 뭐다? 등가속 운동하겠죠. 왜냐? 중력 가속도로서.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가속도가 있다는 것이고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F는 ma에 따라서 뭐다? 알짜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알짜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는 건데 이 알짜 힘의 존재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알짜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힘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은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지 않고 속도도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원운동에서는 이 힘의 방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고 이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변해서 등 가속도가 아닌 뭐다? 가속도 운동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포물선 운동은 이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힘 자체가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은 뭐다? 방향이 무조건 일정하죠. 그리고 질량이 변하지 않는 한 뭐다? 힘의 크기도 일정합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도 일정하고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한 거죠.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인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냥 이 물체의 운동 방향만 보자면 약간 가속도 운동인 것 같긴 해요. 왜 방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물체가 움직이는 이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가 속도가 변한다고 한다면은 그 속도가 변하게 하는 그 힘의 존재가 변하는지, 힘의 크기와 또는 힘의 방향이 변하는지, 힘이 일정한지를 봐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 포물선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인 이유는 중력 자체가 방향도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하다는 것 때문에 등 가속 운동입니다. 원 운동은 뭐다? 이 구심력이 방향이 크기는 일정하겠지만 방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자꾸 변하죠. 그래서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 운동인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해합시다, 여러분.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 20번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완벽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19번 중요, 20번도 중요합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간격 10m를 유지하며 일정한 속력 5m/s로 운동하는 두 물체가 AB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와 B가 빗면을 따라 운동할 때 A에 대한 B의 속도의 크기란 말은 A가 봤을 때의 B의 속도예요. 그럼 이때 3m/s라는 건 이거는 상대의 속도를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은 A와 B의 속도 차가 얼마다? 3m/s라는 거다. 그럼 만약에 얘가 10m/s면은 얘는 뭐 7m/s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예르는 겁니다. 자, 이때 옳은 것을 고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나와서 되게 중요한데 봐봐요. B는 5m/s로 이동하고 A도 5m/s로 이동하죠. 그러면 사이 거리가 10m라는 것은 B가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합니까? B는 1초 동안 5m씩 이동합니다. 따라서 1초 뒤에는 5m를 갈 거고 또 1초 뒤에는 5m를 가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B는 1초 후에는 요쯤 가 있을 거고 또 1초 후에는 이쯤 갈 겁니다. 즉 B는 2초 뒤에 A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따라서 A는 A도 가고 B도 가지만 B는 2초 뒤에 A 자리를 가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와 B가 시간이 흘러서 A가 딱 경사면을 진입하는 직전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직전인 상황. 직전인 상황에서 B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A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럼 B는 딱 10m인 뒤인 지점이 어디에 있다?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죠? 왜냐하면 둘은 항상 10m 차이 나게끔 이동했으니까. 등속도 운동하니까. 오케이. 5m/s. 그럼 얘는 5m/s로 뭐다? 빗면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칩시다. A가 요쯤 갔어요. 요쯤 가서 가속도를 현재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뭐 어느 정도 V로 움직이고 있겠죠?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상황에서 B는 몇 초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는 한 2점이 있다고 칩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얘가 2초 뒤에는 이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B는 항상 2초 뒤에 A의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총
요 상황으로부터 2초 뒤의 상황이라 합시다. 2초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A는 한 이쯤 갖다 칩시다. 2초 지나서. 그럼 B는 2초가 흘렀기 때문에 딱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B는 2초 뒤에 항상 A, D를 따라가는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A가 여기서 1초 이게 만약에 1초 지난다고 한다면은 1초 후라고 생각합시다. 1초 후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5m겠죠. 왜? B는 1초 동안 5m를 가기 때문에. 그럼 A는 1초 동안 가속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겠죠. 그러면 속도가 변할 거예요. 그럼 이만큼 이동했겠죠. 그러면 또 1초가 지나고 나서는 B는 빗면에 진입하게 될 거고 A는 더 이만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1초가 지나게 되면 B는 좀 전에 A 위치로 가겠고 또 1초가 지나게 되면 나중에 A 위치에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될 부분은 뭐냐면 B는 2초 뒤에 A 자리로 간다. A는 B의 2초 후의 모습이다. A는 B의 2초 후의 모습.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 꼭 이해해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기억. A가 빗면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2초 후에 B가 빗면에 도달한다. 맞죠? 자, A가 빗면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2초 뒤에 B는 2초 뒤에 A 모습이기 때문에 B는 2초 후에 B가 빗면에 도달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니은 볼게요. A가 빗면을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잘 봐요. 일단 현재 이 속도는 몰라요, A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이 운동 상황을 보면은 그럼 이때 B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5m/s인 거겠죠. 따라서 그럼 얘가 5m/s라면은 A가 B를 보았을 때 속도의 크기가 3m/s이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될까요? 네, 당연히 A는 8m/s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상대 속도가 3m/s라는 것은 얘 둘은 1초 동안 3m씩 멀어지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A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속도를 보면은 나중에 B가 2초 후에 A가 되겠죠. 그럼 B는 2초 후에 8m/s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씩 변해야 될까요? 1.5m씩 변해야 되겠죠. 5m/s에다가 1초 뒤에는 6.5m/s가 되고 또 1초 후에는 8m/s가 되겠죠. 왜냐? A는 B의 2초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2초 동안 속도가 5에서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가속도, 즉 B의 가속도는 A 가속도는 빗면이 같기 때문에 똑같겠죠. 따라서 A의 가속도 거기는 1.5m/s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D급 보겠습니다. B가 빗면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1초씩 증가할 때마다 A와 B 사이는 3m씩 멀어진다 했어요. 상대 속도가 얼마다? 3m/s죠. 근데 A가 B보다 빠르기 때문에 3m/s의 상도 속도라는 거는 1초 동안 3m 가까워지거나 1초 동안 3m 멀어지는 거겠죠. 근데 A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초 동안 3m씩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A와 B 사이는 3m씩 멀어진다. 맞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운동할 때는 어떤 일정한 간격이 있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 A와 B 사이 10m고 5m/s가 5m/s다. 그럼 B는 2초 뒤에 A 자리로 간다. 즉 B는 2초 후에 A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A는 B의 2초 후의 모습이라는 것. 네,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빗면을 따라 쭉 내려올 때 A 같은 경우는 똑같이 B의 2초 뒤의 모습이다. 이걸 이해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데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서 물체 A, B를 8m 떨어진 위치에서 동시에 속력 4m/s를 운동시켰더니 A, B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하다가 충돌했답니다. 네, 충돌했다는 뜻은 뭐냐면 만났다는 뜻이겠죠? 그럼 현재 이 운동을 가만히 보면 상대 속도가 얼마죠? 8m/s입니다. 왜냐하면 A가 B가 서로 마주보면서 사시고기 때문에. 그럼 상대 속도가 8m/s라는 것은 1초 동안 8m씩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현재 서로 위치 차이가 8m고 그러면 상대 속도 8m/s로 오기 때문에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초가 되겠죠. 따라서 얘들은 뭐다? 1초 후에 만난답니다.
1초 후에 만난다. 자, 이걸 꼭 이해합시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A와 B의 운동 방향 이해합시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A와 B의 운동 방향 반대인 상태고 속력은 자, 충돌하는데 속력은 B가 A의 3배래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1초 후에 만나는데 1초 동안 속도가 똑같이 변하겠죠. 왜냐하면 빗면이 똑같고 가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럼 1초 뒤에 B는 속도가 증가할 테고 1초 뒤에 A는 속력은 감소하겠죠. 근데 B가 A의 3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B가 6m/s가 되고 A는 2 감소해서 2m/s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B가 A의 3배가 되겠죠. 따라서 B는 1초 동안 2m/s 증가하고 A는 1초 동안 2m/s 감소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2m/s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A, B의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가 아니라 똑같겠죠? 왜냐? 빗면이 같으면 가속도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똑같다. 오케이. 니은 보겠습니다. A,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 아니라 뭐다? 2m/s 제곱이다. 왜냐하면 1초 동안 이만큼씩 변했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도 땡. 할 수 있겠죠? D급 보겠습니다.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은 뭐다? 2m/s죠. A가 2m/s 감소해서 4에서 2가 되었기 때문에 D급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와 B가 만날 때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감소하는지 구할 수 있었고 상대 속도가 8m/s이기 때문에 1초 뒤에 만난다는 거.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보니까는 1초 동안 2m/s 바로 구했잖아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뭐냐면 1초 동안 속도가 V만큼 변했다 합시다. V만큼 변했을 때 B의 속도가 A의 3배라고 했잖아요. 자, 1초 걸렸을 때 A는 4m/s에서 V만큼 감소했다고 합시다. 1초 동안 V만큼 변한다 할 때. 근데 B는 4m/s에서 V만큼 더하겠죠. 근데 이때 B가 A의 3배이기 때문에 A에다가 3을 곱하면 똑같아질 거예요. 따라서 12-3V는 4 더하기 V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얼마다? 4V는 얼마가 된다? 8. 따라서 V는 2m/s. 따라서 1초 동안 2m/s씩 증가한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뭐다? 가속도는 2m/s겠죠? 이렇게 D것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문제를 4개 풀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상대 속도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아까 19번 같은 경우는 1A는 B의 2초 뒤의 모습이라는 것. 이런 문제 푸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면 반드시 질문합시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라인 수업도 했고, 이제 대면 수업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또 복습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 합시다.